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그 방송 들어오는데 여기 3프로 관련된 이 PD분께서 시청자 게시판에 제가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그 신사동 피부과 원장님 성함이 뭔지 이렇게 질문이 올랐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냐 그랬더니 된다 그래서 그분 성함은 신사동 닥터스 피부과 본점 신사동 성현철 원장이십니다. 써마지 장인이시죠? 개인 그 써마지 아마 시술로서는 글로벌 1위일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또 아주 늦게 만납니다. 그 분을 만나 뵙고 현재 그 미용기기 시장의 그 동향 그리고 M&A 이슈 등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분들을 오늘 저녁에 늦게 식사를 하면서 아마 시장 관련된 동향을 좀 엿듣고자 저녁에 미팅을 할 건데 아무튼 그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왔다 하니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영업하려고 무슨 실장도 아니고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궁금해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일단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만난다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시술 받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제가 투자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외모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 안 하시면 좋겠고요. 자, 시장 얘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4.3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오늘 전일 애플 급등 영향에 LG노텍과 BH 등 애플 관련주 그리고 AI 챗봇 관련주가 일단 급등 출발했고요. 더불어서 반도체와 소부장, 정유 유리기판, PCB, 카메라 모듈과 온디바이스 AI, MLCC, OLED 관련 테마군도 강세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미용기기, 화장품, 창투사, 자율주행, 우주항공, 태양광, 엔터미디어 등의 테마군이 강세 출발 보였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5월 CPI, 6월의 FOMC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둔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오전장 추가적인 상승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국채 입찰 호조에 따라 시장 금리가 하락했고요. 애플을 필두로 기술주 상승하면서 신고가가 재차 경신됐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이 호조됐습니다. 응착률이 2.6배 기록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4.3% 복귀하면서 FOMC를 대기하는 모습이죠. 자, 사진을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입찰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2.6배까지 응찰률이 올라왔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응착률이 나오면서 응찰률이 높다는 것은 이제 수요가 많았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겁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입찰 관련해서는 390억 달러 입찰해서 낙찰 수익률이 4.38%로 됐습니다. 그래서 응찰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7배 2022년 초 이후에 가장 높았죠. 그래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간접 입찰자 비중 역시 74.6%로 23년 이후의 최고치 때문에 일단 채권 금리를 조금 하향 안정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시장 금리 하락 그리고 애플 밸류 체인 반등 이런 것들 그리고 화장품 업종 강세 등 영향에 업종별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금주 지속 순매도했던 외국인들도 현물을 소폭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애플 관련주 같은 경우는 LG노텍과 BH가 특히 이제 상향 조정됐는데요. 애플의 밸류체인 전일 함께 하락했죠. 그래서 강하게 오늘 반등세 중개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도 가격 매력 그리고 업황 개선에 대한 실적 개선감 지속되면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도 전년비 37%나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6월에 차액 실현 탓에 수익률이 다소 좀 부진했던 모습인데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잠정 데이터 발표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역시 미국향 수출 비중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강세가 보이면서 마진 개선과 호실적 관련된 부분에 전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K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라면, 김밥, 막걸리 그리고 오늘은 삼계탕, 김치까지 들어가죠. 김도 최근에 좋았고요. 이러다 보면 쌈장도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어디까지 지금 음식료를 끌고 갈지 이게 이쪽도 굉장히 지금 세분화돼서 주가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삼계탕하고 김치 관련주까지 K푸드 관련된 부분이고요. 최근에 폭염 테마 동시 탑승되면서 빙과류까지 좋았죠. 단순 단기 테마로 좀 치부하기 힘든 수출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1월에서 5월까지 K푸드 수출액이 약 40억 달러로 전년 대비로도 8% 성장한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노님 이제 소주만 남았다. 맥주는요? 예, 한번 봐야 되겠죠? 어제는 막걸리 좋았으니까. 예, 그래서 코스닥은 낮아진 금리 부담감에 6월 들면서 1거래일 제외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애플 AI 기술 탑재가 긍정적으로 해석되면서 애플의 밸류 체인과 온 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AI 챗봇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용기기, 화장품 주가 강세 지속했고요. 뷰티 관련주는 오늘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그리고 수출 호조가 역시 뭐 근간에 있는 거죠. 실적 개선 기대감 역시 있는 거고요. 예, 더군다나 일본에서 치사율 30% 감염병 급증 소식이 나오면서 제약주 일부 움직였고요. 반면 테슬라 로보택시 수익성 불투명 전망에 2차 전지주는 다소 조금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CPI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유입되면서 위안화 강세에 따른 하락 압력을 소화했고요. 자, 그래서 업종별로는 기계가 강세였는데 한미 반도체가 AI 반도체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로 급등하면서 장중 50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K200 지수 편입 관련된 수급도 오늘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급 영향도 좀 더 컸다고 보입니다. 한미 반도체. 그래서 내일도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수급 영향도 있었다 볼 수 있고요. 이어서 말씀드렸던 코스피 200에 편입된 두산 로보틱스가 7거래 연속 상승 이어졌고 뒤이어서 음식료품 강세였는데 특히 대상, 이 김치 관련주로 이야기됐죠. 해외 수출 실적 기대감 때문에 급등하면서 강세 주도했고요. 화학 내에서 화장품 업종은 미국 수출 호조 모멘텀으로 이어졌고 그중에서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한국 콜마 등의 대부분 업종이 강세였고 최근에 또 선크림 관련된 쪽도 강세이기 때문에 이쪽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한편 LG노텍이 AI 전략 발표에 따라 강세 전개되면서 어제 애플이 7%대 급등하면서 신고가 나왔죠. 이런 부분들 영향받았고요. 한편 의료종밀은 DI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약세였고 뒤이어서 운수창고는 HMM이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약세였습니다. 코스닥은 업종별로 의료와 정밀기기 강세였는데 수출 호조에 따른 미용기기, 화장품 업종 강세, 크레시스, 파마리서치, 원텍 등 전반적인 업종 강세 보였고 제약바이오 업종 강세로 셀트리온 제약과 삼천당 제약, 펩트론 강세였습니다.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는 역시 이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뒤이어서 반도체 업종 강세 전개되면서 심텍, 주성 엔지니어링, 예스티, PSK 홀딩스 강세였고요. 일반 전기전자로서는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서진 시스템이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뒤에서 오락문화, 건설 등도 약세를 보인 것이 특징입니다. 삼겹살도 나가나요, 수출이? 예, 삼겹살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그렇고요. H님, 맥심 일회용 커피 잘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네슬레 쪽하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동서 같은 경우가 이 일회용 커피 때문에 주가가 한번 움직였었는데요. 뭐 네슬레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좀 주가 움직이다가 말았던 경험도 꽤 있었거든요. 예, 일회용 커피 뭐 그런 것들 과거에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 아주 몇 년 전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예, 그 좀 약간 여러 가지 부분이 중국은 이 맥심 커피를 바로 그때 아마 수입을 못하고 이렇게 보따리상을 통해서 이렇게 맥심 뭐 봉지 커피인가요? 뭐 그런 것들이 나간다. 뭐 그래서 공식적인 수출 지표가 그때는 안 잡혔다.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게 뭐 네슬레 쪽하고 뭐가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저도 좀 정확하게 좀 더 스타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음식료 쪽이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뭐 별걸 다 찾는 거죠. 남아 있는 건 뭡니까? 예, 쌈장, 예, 그런 것들 잘 나가겠죠. 풀무원이나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뭐 쌈장 관련된 글쎄요, 샘표도 있나요? 쌈장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종목들이 또 그럴 수 있죠. 콩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콩 이야기 나오니까 샘표나 이런 쪽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 마치 기술주 날아가듯이 막 날아가니까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보시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크로 지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띄워드리면 인플레이션 관련된 CPI 관련해서 클리브랜드 여는 나우캐스트입니다. 이게 관련해서 CPI 전월비 추정치가 5월에 0.08% 그리고 6월에 0.09%로 추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클리브랜드 연은의 나우캐스트 헤드라인 CPI입니다. 이 관련해서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 전년비 추정치가 5월에 3.36%, 6월에 3.24%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발표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리면 골드만삭스 관련된 지표입니다. 이 보시면 5월에 근원 CPI는 전월비 증가율을 0.25%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뭐 화면으로 한눈에 안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시내 자료실에서 자료를 좀 다운받으셔서 한번 더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JP 모간의 그 CPI 결과별 주가 시나리오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JP 모간 관련해서 역시 0.2% 아래로 나오면 아마 가능성은 2.5% 정도인데 시장은 S&P 500이 1.75에서 2.5% 정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0.2%에서 0.25% 정도 올라가는 것이 12.5%인데 그러면 S&P 500이 1.25%에서 1.75% 올라간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가장 확률 높은 게 0.3%에서 0.35% 정도 사이로 보죠. 40% 확률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0.75에서 0. 그죠?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아래쪽으로 0.75, 위쪽으로 0.75% 이렇게 아래 위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뭐 이걸 뭐 우리가 신뢰를 100%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JP 모간이 CPI 결과별 주가 시나리오를 많이 내기도 하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거 좀 보시고요. 자, 그럼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역시 애플 관련주가 단연 이슈가 됐죠. 자,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아쉬움이 많았었죠. 애플 관련해서 신선한 게 없었다. 그냥 기존 기술의 업그레이드 정도이지 신선한 새로운 뭔가가 없었다. 한 방이 없었다. 이런 이슈가 많았지만 역시 이를 뒤집고 하루 만에 급등이 나왔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해서 뭐 기대에 못 미치는 평가를 뒤집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증권가에서 애플의 AI 기능 탑재가 아이폰 등의 기기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애플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새로운 기능이 인텔리폰,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플러스 아이폰, 이건 이제 인텔리폰이라고 명명했는데 업그레이드 주기로 이어질 것으로 봤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모건스탠리도 애플의 AI 기능이 가장 차별화된 소비자 디지털 에이전트로서 애플을 강력하게 자리매김하게 한다면서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새로 구매하게 만들어서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됐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료를 띄워드리면 빅3 시가총액 추이인데요. 이 보시면은 오렌지 색깔이 애플 관련 흐름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검은 색깔 그리고 회색이 엔비디아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 추이가 올라가는데 자, 합산 시총 비중이 전체 시총의 20%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오죠. 역대 최고 수준까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S&P 500 내에 세 종목이 20%를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메리츠 증권의 자료를 띄워드리면 애플 주가 추이인데요. 이게 23년 1월부터 쭉 올라온 분위기입니다. 애플 주가 이렇게 올라왔죠. 20일, 뭐 이평선 60일, 120일 다 뚫고 이제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오고 있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S&P 500 시총 상위 세계 종목 시가총액 비중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와 똑같은 자료이죠. 아래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면서 애플이 이제 역대급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자, 현대차증권에서 애플 주가 추이를 보면서 역시 AI 기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서 하드웨어 교체 주기 가능성 도래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현대차증권이 이야기를 했고요. 역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올해 없다면 그 교체 수요가 도래한 모바일 기기나 IT 가전에 대한 구매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현대차증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비자들은 대부분 교체 시기가 도래한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 77%가 아이폰 11, 12, 13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모두 3년에서 길게는 5년 된 모델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거의 온 폰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AI가 탑재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애플 관련된 밸류 체인의 주가 추가 상승의 촉매제는 중국이란 겁니다. 중국의 소비지표의 반등 여부가 상당히 좀 주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중국의 소비지표가 어떻게 올라오느냐 이것들이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SK증권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자, 이게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 국가별 애플 글로벌 밸류체인 주가 변동률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이면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일 많이 빠진 게 역시 BH입니다. 13.4%. 예. 그리고 ITM 반도체, 덕산 네트워크스, P&H 테크 이렇게 주가 변동률이 제일 많이 빠진 순서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이 빠진 거 순서대로니까 제일 많이 빠진 순서대로 많이 올랐겠죠. BH가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음봉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다소 좀 아쉽긴 하지만 장중에는 거의 어제 빠진 거 다 회복할 정도로
올라왔고요. 뭐 LG 이노텍도 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순서대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회복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AI 챗봇 관련된 주도 꽤 올랐죠.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애플 인텔리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챗GPT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리와 관련된 챗GPT 이것도 AI 챗봇도 어제 빠져서 오늘 다시 올라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NH투자증권에서 역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AI 대중화를 이끌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NH투자증권에서는 온 디바이스 AI 영향으로 아이폰 판매 호조를 예상한다. 오히려 많이 빠진 종목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한다. 오늘 리포트를 냈고요. 그래서 탑재 영향 때문에 아이폰 16 시리즈 판매량이 LH투자증권에서는 자체 추정 기준 전작 대비 20.7% 증가한 7,890만 대 수준을 기록할 것을 예상한다고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인 애플과 LG에너텍, BH 그리고 자화전자와 더구전자를 일단은 수혜로 기대를 한다는 평가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미래에셋증권에서 오늘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애플의 온디바이스 AI 관련 고밍치 코멘트를 정리했는데 역시 디바이스 모델 지원의 핵심은 연산 능력이 아니라 D램 사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D램 사양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램 수요와 관련해서 이제 고밍치가 이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해서 결국은 D램 사양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거는 신의 자료실 이야기를 조금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고밍치의 핵심은 자 A16 칩이 탑재된 아이폰 15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할 수는 없지만 M1이 탑재된 모델은 지원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애플 인텔리전스는 온 디바이스 모델 지원의 핵심은 연산 능력이 아니라 D램 사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D램에 대한 이슈를 고밍치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애플의 타겟 프라이스 현황입니다. 이 보시면은 네, 제일 낮은 곳 그리고 제일 위 가운데까지 나와 있는데 자, 평균은 208.35달러 정도 나와 있고요. 제일 높은 곳은 웨드부시가 275달러까지 그리고 제일 낮은 곳은 바클레이즈가 164달러까지 애플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110달러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제일 높게 보는 목표 주가와 제일 낮게 보는 목표 주가. 자,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모건 스탠리는 아이폰 교체 주기가 0.1년씩 줄어들수록 EPS 추정치가 2%씩 상승한다고 분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1개월씩 줄어들수록 EPS 추정치가 2%씩 상승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모건 스탠리 분석 자료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지표가 하나 더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게 코리안 캐피탈리스트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라서 재밌는 자료인데요. 애플의 WWDC 행사 이후에 수익률 통계를 낸 자료이거든요. 자, 첫 번째 자료 먼저 띄워주시면 WWDC 그 전과 지난 이후의 자료인데요. 당일날 이 가운데 보시면은 한 달 전, 그러니까 애플의 그 WWDC 한 달 전, 개발자 회의 한 달 전에 수익률이 엄청 높죠. 그렇게 높게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데이, 그 당일날 같은 경우는 빠진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0.8% 빠졌습니다. 한 달 전으로 따지면 3.8% 평균적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면은 빠진 게 0.5% 빠졌는데 많이 빠졌을 때는 약 5.2%까지 빠졌죠. 근데 한 달 뒤에 수익률을 보니까 약 2.1% 그리고 많이 올랐을 때는 16.8%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에 기대감을 오르고 당일날 빠지고 하루 뒤에 빠지고 한 달 뒤에 보니까 다 올라왔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애플 관련해서 결국은 S&P 500 어라운드 관련된 WWDC 관련된 이후인데요. 자, 그날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이 파란색 보시면 대부분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개발자 회의가 되면 대부분 빠졌다는 거예요.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오르고 그날은 빠져버렸죠. 근데 이게 막대 그래프 약간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막대 그래프 보시면 이게 3개월 뒤 수익률이거든요. 3개월 뒤 수익률. 3개월 뒤 수익률은 뭐 많이 올랐을 때는 15.2%도 올랐다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이렇게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월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WWDC 이후에 하락시에 매수하면 거의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 같은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의 주가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애플은 사상 최대 1,10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볼 수 있는 지표로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재밌죠? 이렇게 지표를 보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야기될 수 있는 거고요. 예, 복숭아님, 부장님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아, 얼굴살이 많이 빠져 보입니까? 그러면 성공을 한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중입니다. 그래서 살을 좀 2, 3kg 정도 뺐는데 앞으로 한 3kg 정도 이상은 더 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살이 빠진 듯한 화면상의 느낌이 온다면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들이 이제 오젬픽 페이스 효과, 그러니까 이제 살을 빼면서 이제 이렇게 볼살이라든지 눈 주변 이런 약간의 주름이 또 생길 수 있는 오젬픽 페이스 효과가 있어서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성현철 원장님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솔루션을 제가 제공받을 거니까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신다면 제가 성공하고 있네요. 그래도 건강을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단백질 많이 먹고 있고요. 운동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노님, 보톡스 한 방 놔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보톡스 한 번 맞아봤는데요. 잘못 맞았는지 미간에 한 방 맞았다가 눈이 안 떠져가지고요. 이 보톡스 잘못 맞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보톡스 안 맞겠다고 제가 해서 미간 같은 경우는 아이울세라 이런 걸 하면 아마 굉장히 좋겠대요. 눈이 번쩍 떠지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이울세라 맞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JYO님, 건강이 중요하지요. 외모보다는. 저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예인 될 건 아닙니다만, 둘 다 중요합니다. 자, 좋습니다. 야, 그러면 좀 이따가 뭐 화장품, 미용기기 이야기 드릴 거니까 좀 이따 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섹터는 오늘 그 자동차 부품주들 좋았어요. 자동차 부품주들 완전 급등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증권 보고서가 어제 나왔는데요. 23년 기아와 비아드의 판매 대수는 모두 300만 대를 기록했다면서 매출 원가도 73%로 비슷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아는 비아드 대비 ASP 평균 판매 단가가 3% 높고 유무용 삼각비 등 간접비 비중이 6% 낮다면서 그 이유를 어디에서 봤느냐? 모듈화 아웃소싱으로 조립 라인의 인력을 최소화함에 따라 공장 캐펙스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릴까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당 매출 원가입니다. 23년 기준인데요. 제일 오른쪽이 비와드입니다. 매출 원가가 17.4%, 기아가 19.7%, 거의 비슷합니다. HMC, 현대차가 19.8%, 엄청 싸네요. 벤츠가 71.4%. 와, 매출 원가가 이렇게 비쌉니까? 얼마나 그러면 수익이 날 수 있죠? 수익 날 수 있나요? BMW가 53.3%,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 49.8%. 야, 매출 원가가 이렇게 높아갖고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까? 근데 비아디, 그 다음에 기아, HMC 중심으로 굉장히 매출 원가가 작년 기준 엄청나게 낮죠. 그러니까 수익이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엄청난 회사요, 현대기아가. 자, 그런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기아와 비아드의 원가율 차이 분석인데요. 23년 기준에 보시면 원가율 차이가 가운데 보시면은 머티리얼 해가지고 기아가 60.5% 그리고 비아드가 54.5%입니다. 6%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이 배터리 팩의 차이라고 이제 리포트가 나와 있거든요. 삼성증권 리포트 읽어보면 이 6%의 원가율 차이는 배터리 팩에 기인한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머티리얼즈가 배터리 팩입니다.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 기아가 비아디 대비 또 평균 판매 단가가 3%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까요? 현대기아와 비아디의 ASP 추인데요. 지금 보시면 비아디가 높게 평균 판매 단가 이야기되고 있다가 지금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HMC와 기아는 계속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죠. 역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3년도 접어들면서 현대차, 기아가 비아디보다 훨씬 높은 판매 단가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무적이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유무용 삼각비가 간접비 비중이 6%포인트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유가 모듈화 아웃소싱으로 조립 라인의 인력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공장 캐펙스를 최소화한 게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렇게 유럽과 미국의 완성차 업체는 전기차 가격 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은 한국의 부품 채용 시스템과 모듈 단위의 생산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고 2022년 이후에 현대모비스, HL만도, SL 등의 K부품사의 수주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최근에 HL만도가 급증한 게 이유가 메리츠증권에서 리포트를 했죠. 요즘 화웨이카 거기에 핵심 수혜주가 HL만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HL만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2, 3년 뒤 매출로 이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품사의 해외 매출은 25년도부터 수주가 매출로 이어지는 25년부터 매출이 급증을 할 것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 따라 지난 1년간 주가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관련된 부분이 낮아진 상태에서 현대차 기아의 높은 수익성 때문에 우호적인 단가 책정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높은 수익성 때문에 부품사에게 여러 가지 부품 단가 조정을 별로 안 하고 이렇게 좀 더 좋은 우호적인 좀 환경으로 단가에 대한 부분 압력이 조금 낮아진다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25년 해외 완성차 업체 수주 제품 매출이 시작되고 24년 10월 이후에 현대기아차의 4개 신규 공장 가동 모멘텀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품사들이 좋아진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L, 화신, 일지테크, 성우하이텍, HL만도 이런 테마주들이 올랐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현대차 그룹의 밸류체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밸류체인이 부품사 5개, 현대모비스, 위아, 현대트랜시스, 현대캐피코 등등이 있는데 현대모비스와 위아는 보이죠. 그리고 밑에 소프트웨어는 오토에버, 그 다음에 원재료, 현대제철, 밑에 OEM 생산, 이거는 이제 좀 다르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현대차 그룹의 해외 시장 동반 진출 부분사 이게 중요하죠. 미국과 인도, 멕시코 이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반해서 나가는 회사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비스가 같이 미국과 인도, 멕시코 다 나가는 것 같고요. 보면 만도도 다 나가죠. 그리고 지금 한온 시스템, 그 다음에 SL, 그다음에 아래쪽 보시면은 서현이화, 그 다음에 대원강 이런 종목들도 꽤 나가네요. 그러니까 보시면 인도 시장 특히 이제 IPO가 예정돼 있죠. 현대차 그룹. 그래서 인도 시장에 같이 동반 진출 이것도 같이 보는데 인도 시장 다 나가네요. 현재 표상에서 보시면. 그리고 미국은 지금 쭉 안 나가는 회사가 몇 개 보입니다. 코리아 FT는 같이 안 나가네요. 성우하이텍 같이 안 나가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개 안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동반 진출하는 부품사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현대차 그룹의 전동화 차량 아이템별 진출업체를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BMS, 현대모비스, SL, BSA, 그 다음에 배터리 케이스와 모듈, 구동 모터, 이런 것 쭉, 무드 램프 이런 것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품사마다 이 평가를 보시면서 어떤 게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보시고요. 부품사들 움직일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인도 쪽에 지금 IPO가 된다면 동반 진출한 그 부품사들, 그리고 테슬라도 인도 쪽에 만약에 좀 더 힘을 실게 된다면 테슬라도 결국 현지에서 한국 전기차 관련된 그 어떤 부품사들을 결국은 좀 채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인도 쪽에 동반 진출 부품사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같이 부품사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사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이슈입니다. 역시 오늘 미용기기 업종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인수합병 M&A 이야기는 최근에 제이시스 메디칼 언급이 되면서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22년 이후부터 클래시스, 그 다음에 루트로닉 이어서 제이시스 메디칼 이렇게 지금 M&A 이슈가 되고 있고요. 모두 이제 최대 아주 큰 PF 운용사가 최대주주 등극하면서 결국 화장품에서 시작해서 K뷰티 쪽으로 미용기기 쪽에 관련된 역시 외국계의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어떤 회사들은 OPM이 50%가 넘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PF 운용사 입장에서도 수출 성과로 또 보이면 역시 상당히 PF 쪽에서는 M&A 이슈로서는 굉장히 주목을 할 만은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북미 시장 진출이 또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 메드스파 중심으로 북미 시장에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보면 6월달 초반에 미국 쪽 수출 지표가 엄청 잘 나왔거든요. 아마 제이시스 메디칼 쪽이 미국 지표가 엄청 잘 나온 것 같고, 일본 지표 잘 나오면 또 제이시스 메디칼 일본 쪽입니다. 최근에 덴서티 제이시스 메디칼 일본 쪽에 아마 포텐이 터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연초부터. 그리고 크리시스도 잘 하고 있죠. 상당히 대장주로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그 다음에 좀 비올이라든지 뭐 원텍 뭐 이런 쪽, 그리고 루트로닉 뭐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오늘 약간 뭐 M&A 이슈,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이쪽도 이야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이스 메디칼 공개 매수 공시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국은 상장 폐지 기대감, 그러니까 PF에 피인수된 다음에 상장 폐지 기대감, 그 다음에 액티브 ETF들이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펀더멘털 개선 이런 것들도 역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남은 업체가 뭐 원택이나 뭐 몇 개 있겠죠. 근데 모든 회사들이 다 팔린다, 이렇게 소설같이 생각하고 그냥 배팅,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클래시스, 루트로닉, 제이스 메디칼 팔렸으니까 남아있는 회사들도 다 같이 팔릴 거야 라는 소설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배팅, 그냥 막연하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예. 물론 매물을 뭐 내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입질이 나온다, 기사는 나올 수 있지만, 예, 팔릴지 안 팔릴지 모릅니다. 근데 막연하게 이런 회사를 다 매각을 했으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회사들도 똑같은 스토리로 팔릴 걸 상정하고 투자한다, 배팅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과거에 매각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했다가 매각 불발되면서 급락한 종목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순한 기대감을 가지고 소설처럼 생각해서 단순하게 남아있는 회사들이 또 팔린다는 가정을 가지고 주가를 따라가서 만약에 안 팔릴 경우에, 예, 그거는 굉장히 좀 리스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확실하게 팩트를 가지고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막연하게 단순한 M&A 이슈로 나머지 미용기기 회사를 그냥 단순하게 투자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 충분히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 넘어가면 화장품 주도 오늘 역시 좋았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따르면 글로벌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이 K뷰티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해집니다. 이례적이죠. 아마존은 27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으로 아마존의 국내 뷰티 기업 대상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 발생 ODM 기업인 한국콜마와 함께 여는 이번 행사에서 국내 뷰티 트렌드와 유통업계 관계자 등 1,500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가할 예정으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존 관계자들이 입점 절차라든지 관련 규제 준수 사항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존이 업계 처음으로 뷰티 카테고리에 초점을 둔 대규모 설명을 연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죠. 물론 이제 숫자도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K뷰티의 성장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관련 사업을 키우려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급등했고, 삐아, 펌텍 코리아, 한국 화장품 제조, 코스맥스 클리오, 한국 콜마 등등도 좋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첫 번째 한투증권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자, 중국과 미국 쪽의 흐름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화장품 수출 데이터 6월 1일부터 10일 사이의 기준인데, 눈여겨볼 부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 한국 화장품 수출 국가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한 비중이 역전됐습니다. 와, 이거 과거에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네, 생각하기 힘들었죠.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비중이 거의 40% 육박했고요. 미국은 10% 초중반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21.5%로 올라왔고요. 중국은 40% 가까운 자리에서 20.3% 반토막 났습니다. 물론 중국향 화장품 수출이 부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빠지면서 역전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이 중국을 넘어서 한국 화장품 수출에 1위가 된 점은 유의미하고요. 역시 미국 시장이 1위거든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 캐파가 1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역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 시장 빠진 게 너무 더 많이 빠진 거 아니냐, 빠진 폭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온 것보다는 중국 시장이 빠진 폭이 더 크지 않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성장했다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리포트 좀 띄워주시면, 이게 CLSA 쪽에서 나온 화장품 관련된 리포트거든요. 이 리포트는 스탁트립이라는 그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리포트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아마존 한국 화장품 판매업자 유치를 위해서 K뷰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는 그 리포트인데, 자, 그렇게 보면
한국 화장품사들의 키 마켓은 결국 미국과 일본인데 현재 아직은 온라인에 치중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룸이 많이 남아있다는 분석 보고서인데요. 일본은 80에서 85%가 오프라인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아직은 온라인에 편중된 시장으로 미국과 지금 일본은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본의 오프라인 시장은 80에서 85%, 아직도 엄청난 규모이고요. 미국도 80%가 오프라인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오프라인에 대한 매장에 대한 룸도 현저히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MS가, 한국이 갖고 있는 MS가 1%대입니다. 근데 과거에 중국 시장에서 가지고 있던 한국 제품이 9%에 달하는 화장품 점유율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유율이 꾸준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직은 시장에 있는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예,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지금 리포트를 보면 글로벌 뷰티 전문가들이 한국 화장품사들로 이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필립 워런이 이런 그 사람이 있는데 콜마 COO로 뭐 이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이직했느냐? 인터코스라는 회사에서 뭐 이직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직 사유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 ODM사들의 구조적 성장 여력을 받고 이 트렌드에 기여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이렇게 전문가들이 한국의 화장품 뷰티 산업계로 이직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트렌드가 포착된다는 것도 해외 쪽에서 이렇게 리포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영리한 동물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실리콘2입니다. 선정량인데요. 자, 실리콘2의 미국 선정량 5월치가 확정됐는데 이 보시면은 2024년 그리고 4월에서 5월 선정량은 약 73만 7,367kg, 성수기인 작년 4분기 대비 3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2분기는 아직 6월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4월, 5월 선정량이 이미 작년 4분기 성수기보다 훨씬 더 34%나 증가한 거니까 자, 6월까지 애드업이 되면 엄청나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성수기가 4분기라는 점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가 걸리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굉장히 또 긍정적이지 않을 것인가. 굉장히 작년 대비로도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실리콘투도 긍정적일 수 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투가 다소 좀 많이 올라서 시장에서 좀 너무 급하게 올랐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실적이 이게 받쳐주니까 만만하지 않게 잘 안 빠지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아모레퍼시픽 급등한 이유가 있습니다. 코스RX입니다. 아모레 코스RX 관련된 미국 선정량 월별 추이인데요. 야, 오른쪽 보십시오. 야, 막대 그래프 엄청나게 치솟았죠. 이제 하나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이렇게 아모레의 코스RX 미국 선정량 월별 추이를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중국 법인 상대 좀 좋지 못했지만 구조조정이 끝내고 코스RX 인수 이후에 상당한 모멘텀을 받고 있다. 예,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화장품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섹터는 오늘 6개입니다. 6개. 그러니까 최근에 식품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면. 자, 그 다음은 뭐가 올랐습니까? 뭐 김, 그 다음에 뭐 만두, 그 다음에 냉동김밥 이렇게 쭉 올라왔죠. 하다 안 되다 보니까 어제는 막걸리가 올라왔죠. 자, 막걸리 올라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남아있는 게 뭔지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6개 올라왔죠. 삼계탕 관련주죠. 그리고 또 뭐가 왔어요? 오늘 김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막걸리 올라오니까 두부김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김치 관련주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음식료 업종은 이렇게 각각 항목마다 다 돌아가면서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낌에 이거 이 정도 테마 순환했으면 좀 왔나? 뭐 어느 정도 왔나?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뭐 더 갈지도 모르겠지만 갖은 항목마다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남은 게 뭐지? 쌈장? 뭐가 남아있죠? 예. 그래서 좀 고민이 됩니다만, 꽤 많은 순환매가 어떤 항목마다 음식료 쪽에서 꽤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는 언론에 따르면 마니커 FNG가 지난달 부산항 쪽에서 유럽 EU 수출용 삼계탕 첫 수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처음 출고한 물량은 독일 최대 한국 식품유통 협력업체를 통해서 확보한 현지 도소매 유통 채널과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영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2014년 한국 최초로 미국의 삼계탕 수출을 마리코 F&G가 성공을 했는데 2014년도에 그러니까 10년 전입니다. 10년 만에 EU 쪽의 첫 수출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EU 쪽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삼계탕이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난해 삼계탕의 수출액은 2,300억대 육박했고요. 아울러서 농식품부가 이 식품산업 글로벌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서 2027년까지 1,100조 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야, 지금 삼계탕 수출액이 2,300억인데 이게 2027년까지 2, 3년 만에 1,100조 원까지 확대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는 굉장히 식품산업, 글로벌 성장산업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게 1,100조 원이 이게 뭐 삼계탕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서 전체 식품산업 전체를 성장산업으로 2027년까지 1,100조 원 산업으로 확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코 F&G, 마리코 하림, 교촌 F&B 등의 6개 테마가 상승했고 역시 어제 뭐 중국과의 축구 경기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치킨 이야기가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이야기 됐고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김치 관련주 올랐죠. 그래서 K푸드 그리고 면역력이 좋다. 그리고 한국의 매운맛 선호 현상, 요즘에는 라면도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그러다 보니까 김치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K김치의 미국 수출이 지난해 기준 10,000톤을 넘기면서 12년 전보다 약 10배 정도 김치 수출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33% 증가하면서 역시 수출 지표가 호조를 띠고 있습니다. 김치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대상이라는 종목이 떠올 수밖에 없죠. 김치 수출 압도적인 1위로 김치 열풍을 선도하고 있고요. 대상의 김치 브랜드 종가의 점유율은 국내 포장김치 기준으로는 40% 그리고 수출 김치 기준으로는 23년 기준 53%로 압도적인 수출 1위 업체입니다. 수출 김치 중에 미국 매출 비중은 32% 1위, 그리고 일본이 30%로 2위이고요. 23년 처음으로 미국이 일본 매출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종가김치 전체 매출의 추정치 한 2, 3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1,100억 이상이 수출이니까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수출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수출을 하고 있고요. 월마트나 코스트코 중심의 미국 대형 유통체를 중심으로 종가 브랜드 김치 입점을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월마트 매장은 미국 내에서 4,7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80%에 달하는 쪽에 종가 김치가 들어가 있고 코스트코 매장은 미국에 600곳이 되는데 모든 매장에 종가 김치를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브랜드 관련된 부분에서 또 김치도 부각이 됐죠. 그런 것들도 역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떡볶이도 나오고 오늘 지금 댓글창에 좀 국밥, 떡볶이 막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음식료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어떤 또 음식료 카테고리가 좋아질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최근에 음식료 관련주가 너무 핫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핫도그 이런 것도 잘 팔리지 않습니까? 핫도그 바깥쪽에 이렇게 포테이토 이렇게 같이 묻힌 핫도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해요. 현지에서 그런 것들도 이야기되고요. 소주는 당연히 외국인들 소주를 엄청 좋아하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막걸리가 올랐으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외에도 지금 서울 상암동서 국내 첫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운용 허가 소식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라든지 그리고 우주항공청에서 인공위성 관련된 기업 감담의 소식 때문에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된 주식 관련된 부분에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약간 서울대병원에 이어서 세브란스 병원 무기한 휴진 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격 진료 관련된 부분들도 다소 조금은 상승세를 보였다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 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